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직후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신변안전주의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사건 직후 인터넷에는 용의자 국적을 밝혀라, 범인은 조선인, 또다시 자인이치의 범죄라며 근거도 없는 헤이트 스피치가 떠돌았고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동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삽시간에 먼저 혐오를 낳고 결국 증오범죄를 일으킵니다. 일본의 혐한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일본 혐한의 뿌리, 역사 왜곡. 오늘 This is Japan의 주제입니다.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 등 일본 간토 일대를 강타한 7.9 규모의 대지진. 이 지진으로 도쿄시의 절반이 불타버린 초대형 재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 정부의 선택은 재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계엄령 발동. 군대는 1일 밤부터 출동했고 이 계엄령의 명분은 바로 조선인 폭동설이었습니다. 분노한 민심의 화살을 조선인에게 돌려버릴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계엄령 선포라니 정말 소름돋는 대응책이죠.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방화를 했다, 유부녀를 공격한다는 악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이 소문을 근거로 4만 명에 달하는 군대와 경찰력, 3천여 개의 자경단이 결성됩니다. 일본도와 죽창, 도끼를 들고 중요 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조선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외모로 구분하는 것도 모자라서 조선인이 발음하기 어렵다는 주고행 고주센을 말하게 조선인을 찾아냈습니다. 얼음 찍어 나르는 데 쓰는 그 갈고리를 휘두르며 마을 안팎의 조선인을 마구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팔을 톱질하고 철사줄로 묶어서 불구덩이에 던지고 트럭에 깔아버리고 석유를 부어 태워 죽여버리는 일. 조선인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열흘 사이 6천 명. 이는 조선인 사냥이었습니다. 학살을 불러온 혐오. 이 혐오는 유언비어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유언비어 확산에 앞장선 언론, 유언비어를 공식화하고 조선인 학살을 묵인한 정부, 이들이 조선인에게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주도하고서도 일본 정부는 피해자 수, 학살 과정의 경위 무엇 하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도 대지진 직후에 벌어진 대학살,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흉흉한 사건만 발생하면 혹시 한국인이? 하는 불안감, 우리 동포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되는 그 마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혐한 시위가 일본 내에서 빈번하게 열리다 못해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에서 나가라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혐한 시위에서는 착한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이라는 간토 대학살 때나 등장한 섬뜩한 팻말이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 한국에 대해서 비인도적인 행동을 했다는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혐한의 시작은 바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체계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는데요. 국제적으로는 로비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역사교과서 개정으로, 사회문화적으로는 우익 언론과 우익 단체를 활용합니다. 일본의 국제로비는 정말 유명하죠. 2020년 한 해에만 일본이 대외 홍보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쓴 돈이 742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7,800억입니다. 로비의 목적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가리고 우리는 원래 좋은 나라다, 착한 나라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일본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은 바로 위안부입니다. 위안부와 관련한 로비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안부가 있었다는 첫 증언이 나온 그 순간부터 로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워싱턴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들을 다 쫓아다니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2007년 결의안 통과 때도 미 국무부의 의회 고문을 127번이나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형 로펌을 포함한 8개 업체와 지금까지 190억 원이 넘는 위안부 관련 로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저지시키는 것, 그리고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는 겁니다. 2020년 베를린에 독일 시민들이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이를 철거시키기 위해 기시다 총리가 직접 독일 숄츠 총리에게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당시 가토 관방장관이 관계자 직접 접촉 중이라며 로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로비 전략은 그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일본의 입장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만찬을 열고 거기에 공화당, 민주당, 언론인, 싱크탱크 사람들을 두루두루 초대해서 일본에 대해 알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일본의 우호적인 인물들을 키워내는 시기입니다. 이들을 지일파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활동하고 있고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스피커 역할을 제대로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도 2013년 무역협회 회장 시절 무역협회 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일왕 생일 축하 파티에 참가했었는데요. 일본 로비의 주요 대상이었다는 뜻이었겠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생각해도 참석이 옳은 일이었다고 말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이거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단어 하나를 빼는 일에도 무척 집착하는데요. 유명한 극우 정치인이죠. 시모무라 문부상은 재판 중인 역사 문제는 교과서에 게재할 수 없다, 이런 항목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익들이 그 뒤에 위안부 문제, 난징 대학살 문제를 제소합니다. 그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쟁점 사안이 되고 교과서에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21년 작년 4월에는 대놓고 정부가 나서서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이 필수로 배우는 검정교과서 7권 모두에는 일본군 위안부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다 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주장은 사회과 3과목 30종 교과서에 모두 실렸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역사관이 어떻게 교과서에까지 자리 잡게 됐을까요? 1997년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 결성됩니다. 이들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출발했는데요. 이 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이 아베였습니다. 당시 강연에서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서 위안부 활동이 상당히 생활 속에 녹아있다는 망언을 하고 책까지 냅니다. 이 의원 모임은 이후 새영모,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원합니다. 새영모는 자학사관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일본이 뭘 잘못했나, 이전의 교과서는 지나칠 정도로 일본 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자유사관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일본인에게 긍지를 주겠다며 역사 왜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아시아 진출이라고 서술합니다. 가해자로서의 반성, 피해자에 대한 배려 전혀 없는 거죠. 일본 자민당과 극우 언론, 수많은 재계가 후원자로 나서서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막강한 세력. 새영모는 위안부 존재를 부인하고 교과서 기재 삭제 운동을 벌이면서 전쟁 범죄를 은폐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한 종밖에 없었던 극우사관을 담은 교과서가 이제는 전체 교과서로 확대된 거죠. 새영모를 만들 당시 자민당 내각 총리가 모임에 참여한 것처럼 극우단체 역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극우단체이자 우익 최대 로비단체 일본회의. 일본회의는 아베 내각의 배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아베 내각의 19명의 장관 중 15명이 갖고 있던 공통점은 바로 일본회의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 단체의 결성 멤버였고 일본회의는 아베 정치와 함께 부상합니다. 심지어 일본 국회 내에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일본회의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일본회의의 기본 정신은 천황제 부활, 헌법 개정, 재무장 등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전쟁을 지탱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이었다. 침략 전쟁은 아니었다.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인 거죠. 새영모 주장이랑 똑같죠? 일본회의 출신의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이 단체 성격이 정말 잘 드러납니다. 도대체 일본이 얻고 싶은 것은 뭘까요? 자신들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좋은 나라다, 이런 국제적인 이미지일까요? 이렇게 전쟁 범죄를 지우는 역사 왜곡을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하면서 지금 한국이랑 군사협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상대인 걸까요? 완전 아니죠. 지난 11월 13일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일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일본과 군사동맹을 공식화하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동맹을 하자고 하는 일본, 그리고 이걸 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현 정부. 온 국민의 화병의 근원이 여기 있었네요. 지금까지 This is Japan이었습니다.